유체역학 제3강을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는 앞서 배운 물의 성질을 다시 살펴볼 거예요. 토목기사 필기 시험에 나온 기출 문제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지난번에 배운 물의 기본 성질과 절수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재로 배부된 유인물로 배부된 자료실에 있어요. 기출문제 그걸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유체를 나눌 때는 크게 유체가 가진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합니다. 하나는 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걸로 나누고, 두 번째는 압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점성이 있는 유체는 점성유체, 없는 건 비점성유체라고 합니다. 점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끈적끈적한 정도예요. 점성이 있어서 생기는 게 전다능력이에요. 점성이 없으면 전다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찰이 있어야지 거기서 유속변화가 생기고, 그 유속변화 때문에 전다능력이 발생해요. 두 번째, 압축성은 압력을 변화시키면, 압력 꽉 누르거나 풀어주거나 하면 체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변화시키면 체적이 변하는 유체가 압축성 유체고, 압력을 변화시켜도 체적이 안 변하면 비압축성 유체라고 보죠. 예를 들면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꾹 누르면 들어가죠. 체적이 변하죠? 그때는 압축성 유체예요. 근데 물을 넣고 꾹 누르면 잘 안 변하죠. 그건 비압축성 유체로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상유체와 실제유체를 나눕니다. 이상유체는 완전유체라고도 하기도 해요. 두 가지 바꿨습니다. 이상유체, 완전유체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비점성, 비압축성, 가상유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성이 없고 압축성도 없는데 또 가상이래요. 가상이란 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체는 정확히 말하자면 점성 또는 압축성 유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상 유체를 만들어냈느냐? 점성하고 압축성이 있으면요, 실제로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수학적으로 다루기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이상유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 이상유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아까 설명했죠? 이상유체가 뭐다? 점성, 비점성, 비압축성, 가상유체 있죠. 이거 다 금방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실제 유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이 뭐냐라는 거죠. 실제 유체는 뭐냐면 점성 또는 압축성이라고 그랬죠? 점성 유체, 점성 마찰이 생겨서 있는 유체죠. 그러면 점성 땡글에 생기는 것은 실제 유체에서만 발생하겠죠. 박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박리 현상, 경계층, 마찰 다 점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거에 관계없는 건 압력이 전다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차원과 단위에서 잠깐 살펴봅시다. 차원과 단위에 절대 단위기와 공학 단위기라는 게 있어요. 절대 단위기는 뭐냐면 기본이 되는 물리량, 기본되는 물리량이 뭐라고 그랬냐면 질량, 길이, 시간, 기타 등등 해서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 3가지를 가지고 나타낸 것이 절대 단위기예요. 그러면 공학 단위기는 이 중에 m 대신에 F, 힘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공학 단위기예요. 그럼 두 가지 사이를 상호 바꾸려면 뭘 쓰면 되냐면 F = MA라는 식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F는 MLT의 -1승 또는 M은 F의 -1승 T의 자승, 요 관계를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역학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물리량의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기호, 이걸 나타낸 기호들인데 이 기호들은 사실은 때에 따라서 바꿔 쓰기도 해요.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근데 대신 아주 자주 쓰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이 기호를 쓰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대소문자도 구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시간을 t라고 썼는데 소문자 t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p, 요 p 같은 건 압력인데 소문자 p로 썼죠? 요걸 대문자 p로 쓰면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 q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자로 썼을 때와 대문자로 썼을 때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 약속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단위는 기본적인 단위를 그냥 쓴 거예요. 가장 여기 외에도 단위는 무지하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뭘 쓰면 좋으냐면 SI 단위계에서 MKS를 쓰는 게 좋습니다. MKS는 뭐냐면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나와 있는 3개 있죠? 3개가 기본 단위예요. 봅시다. 질량은 기호로 소문자 M을 쓰고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요. 차원은 M의 차원이죠. 길이는 소문자 L을 많이 쓰고 기본 단위가 M이고 미터죠. 이건 미터라고 읽고 차원이 L이에요. 시간은 T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소문자 T도 자주 써요. 그 다음에 단위는 세컨드인데 차원으로서는 T의 차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요건 유도 단위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힘은 F라고 많이 쓰는데 단위, 기본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리고 차원은 F의 차원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주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중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게죠. 이거는 사실은 이름을 중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해서 그걸 지구상에서 달았을 때 그게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냐? 그 중력이 바로 중량이거든요. 그래서 W라고 쓰는데 이건 힘의 단위니까 당연히 뉴턴입니다. 근데 뉴턴인데 이걸 편하게 쓰자고 9.8 뉴턴을 1kg 중으로 해가지고 자주 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무지하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권하는데 킬로그램 중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뉴턴으로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항상 9.8 뉴턴은 1kg 중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유도된 단위니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지요. 자, 단위 중량의 절대 단위계 차원은 뭐냐? 단위 중량, 단위 최적당 중량이죠. 근데 중량이 아까 뭐라고 하면 중력이라고 그랬죠. 중력이니까 단위 최적당 중력이니까 힘을 최적으로 나눈 거구나. 그러니까 FL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절대 단위계래요. 절대 단위계예요. 절대 단위계라는 건 뭐냐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질량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FL의 마이너스 3승 써놓고 이걸 F 대신에 질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ML의 마이너스 2승 T 마이너스 요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수압 강도네요. 수압 강도, 압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압력은 스몰 p를 씁니다. 기호를. 압력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F로 나타나면 더 편하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2승이에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요걸 근데 뭘로 전부 다 나타나는 게 지금 M을 써서 나타나니까 F 대신에 M을 바꿔놓으면 ML의 마이너스 2승,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차원을 나타낸 것을 물었네요. 운동량은 정의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겁니다. 질량에다 속도 곱했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ML의 T의 마이너스 2승이죠. 질량은 M이고 속도가 L의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답이 이놈이네요. 근데 이걸 그냥 여기서는 풀이에서는 이걸 M 대신에 F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MLT로 나타낸 차원에서 옳은 걸 물었네요. 제일 처음에 본 게 동점성계수. 동점성계수는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단위가 미터의 자승 나누기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L의 자승 T-2승이 되겠죠. 이거 틀렸네요. 자, 1과 에너지. 1이란 뭐냐? 1은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FL로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FL인데 여기서 나타낸 걸 M으로 나타냈으니까 한번 나타내면 ML의 자승 T-2승. 틀렸네요. 자,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의 정의는 뭐냐면 장력은 줄을 가지고 당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힘을 길이로 나눈 겁니다. 길이로 나누니까 FL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M으로 나타내면 M의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힘이죠. 힘은 F인데 F로 된 게 아니고 M으로 됐으니까 F 대신에 M을 쓰면 ML T의 마이너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표면 장력의 단위를 물었네요. 표면 장력을 뭐라고 그랬죠? 힘을 길이로 나눈 것. 힘을 F를 L의 마이너스 1로 된 건 답이 1번이네요. 자, 밀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밀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밀도란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호로는 로를 씁니다. 로는 구자 이렇게 거꾸로 쓴 것처럼 그리스 문자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거예요. 표준 대기압에서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이고 1000kg 나누기 입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건 지금 MKS 단위죠.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로 나눈 거고 만약에 CGS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로 하면 1g 나누기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쉽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단위 중량입니다. 단위 중량은 기호로 W 또는 갬머를 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량이라는 놈은 중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중력 힘이에요. 힘을 단위 최적당 힘이니까 힘을 최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W 나누기 V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W라는 게 중력은 뭐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V분의 mg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쓴 거예요. V분의 m이 뭐냐면 로예요. 그러니까 로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관계 굉장히 잘 알아둬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은 어떻게 보면 9800뉴턴 나누기 입방미터입니다. 이걸 이제 좀 쉽게 써보려고 한 게 뭐냐면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중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럼 9.8 뉴턴이 얼마냐면 1kg 중입니다. 9.8로 나누면 되죠. 나누면 1000kg 중 나누기 입방미터인데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냥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주 쓰면 나중에 헷갈려서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물의 단위 중량은 9800뉴턴 나누기 입방미터다 라고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의 밀도 문제네요. 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최적당 질량으로 비질량이라고 한다. 단위 최적당 질량 맞죠? 표준 대기압의 밀도는 물의 온도 9.8도씨에서 최대이다. 맞습니다. 물의 공학 단위는 102kg 곱하기 세제곱 나누기 미터의 4승.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공학 단위라 그런 것은요. 힘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죠. 힘으로 나타내게 되면 뭐냐면 여기 나타나는 102kg 중 세컨드의 제곱 나누기 미터의 4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킬로그램 중이라고 꼭 써야 될 것을 킬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이거 근데 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쓴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합시다. 물의 공학 단위는
102kg 중 곱하기 세컨드의 치곱 나누기 미터의 사승이다 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둡시다. 물의 단위 취득당 물의 무게, 이거 틀렸죠? 단위 취득당 물의 무게는 뭐라고요? 단위 중량이죠. 4번은 단위 중량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용적이 4입방미터인 유체의 중량이 4.2톤이랍니다. 유체의 밀도와 비중이 얼마냐라는 건데요. 단위 중량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량이 4,200톤 중이라면 4.2톤이라면 4,200kg 중이에요. 킬로그램 중을 최적으로 나누면 1,050kg 중 나누기 세제곱미터죠. 입방미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중은 뭐냐면 비중은 물의 단위 중량으로 나눈 거죠. 물의 단위 중량은 얼마냐면 1000kg 중 나누기 입방미터는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중이 얼마냐? 1000분의 1050이니까 1.05. 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밀도를 계산해 볼까요? 밀도는 감마를 G로 나누면 되죠. 1050에 9.8에 나왔으니까 107kg. 이것도 나도 틀렸네요. 킬로그램 중이 돼야 됩니다. F자 빠졌어요. 곱하기 세컨드에 주고 나누기 미터의 4승이 되어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전다 능력을 봅시다. 전다 능력이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경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뉴턴 유체란 전다 능력이 속도 경사에 비례하는 유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호는 타우를 씁니다. 이걸 타우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영어로는 shear stress입니다. shear라고 얘기를 했죠. 전단, 가위 전체다. 끊을 전자예요. 가위가 끈듯이 두 개의 짝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작용하는 힘이 전단 능력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뉴턴 응력이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뉴턴 나누기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전단 능력이에요. 자, 물의 점성계수를 뮤, 동점성계수를 누, 밀도를 로라 할 때 다음 중에서 맞는 게 얼마냐? 이건 정의예요. 정의. 동점성계수란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누는 정의한 겁니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 로로 나눈 거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닥으로부터 거리가 ym일 때 유속이 v는 마이너스 4y지고 플러스 ym인 미터 퍼 세컨드인 점성유체 흐르면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전단력이 0이 되려면 이건 뉴턴의 점성법칙이죠. 타우는 mu 곱하기 dv 나누기 dy인데 속도경사랑 v를 y로 미분한 거예요. v가 이건데 이걸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dv over dy는 마이너스 4는 그냥 놔두고 y제곱을 미분하면 2y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요거 1승이 되죠. 마이너스 8을 y 플러스 y를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0이 되려면 요게 0이 되든지 요게 0이 돼야 되겠는데 뮤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속도경사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넣으면 y가 얼마냐면 8분의 1이니까 답이 y는 8분의 1m가 되겠죠. 점성계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있네요. 수온이 높을수록 점성계수가 크다. 수온이 높아지면 점성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끈적끈적해질까요? 덜 끈적끈적해질까요? 끈적끈적하게 줄어들겠죠? 당연히 높아지면 점성계수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죠? 수온이 낮을수록 점성계수가
큽니다. 예. 물의 최적탄성계수를 구하는 거네요. 온도 10도씨에서 물의 최적탄성계수가 2도 곱하기 10의 4승 킬로그램 나누기 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거 지금 최적탄성계수로 하는데, 최적탄성계수의 단위는요, 압력의 단위여야 돼요. 그런데 보면 킬로그램 나누기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이게 킬로그램이 아니고 뭐예요? 킬로그램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kg 중이어야 돼요. 제곱 센티미터 압력 증가인 최적 변화율은 이 두 문제 둘 다 킬로그램 중을 킬로그램으로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그래서 항상 킬로그램이 나오면 어떻게 이게 지금 킬로그램 중이 혹시 아닐까 하고 체크해보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최적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었죠. 최적 탄성계수의 식이죠. 여기서 V분의 델타 V가 최적 변화율입니다. 그걸 여기 올리면 최적 변화율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P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0 곱하기 10에서 4승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5승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바꾸게 되면 퍼센트로 바꾸면 0.005가 되겠죠. 퍼센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8도씨에서 물의 처음 용적에서 1% 축소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압력이 얼마냐. 여기서도 압력이 나왔는데 압축률을 주었네요. 압축률이 C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센티미터 제곱 킬로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나온 모든 킬로그램은 사실은 킬로그램 중을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일부러 내가 문제에서 나온 그대로 놔둔 겁니다. 자, 압축률은 C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C는 압축률은 최적 탄성계수 역수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델타 P가 나오죠. 델타 P는 200kg 중 나누기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자. 6번째 문제, 어떤 액체가 0.01m 삼승의 최적을 갖는 실린더 속에서 80kg, 이것도 킬로그램 중이 돼야 되겠죠. 제곱 센티미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압력이 120kg라는 센티미터 증가되었을 때 액체의 최적은? 하고 물었네요. 자, 액체의 최적은 0.0099 세제곱 센티미터로 축소되었다. 이 액체의 최적 탄소계수 2를 물었어요. 근데 2를 물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F가 빠져 있고 여기도 F가 들어가야 되고 다들 여기에 나온 모든 킬로그램이 사실 킬로그램 중이 잘못된 거입니다. 자, 그냥 간단 대입하기만 하면 되네요. 2는 마이너스 델타 V분의 V의 델타 P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V가 얼마냐면 처음 유체가 0.01m니까요. 그냥 놔두면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0.0099로 축소돼서 0.0099 마이너스 0.0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 압력에서 체험 압력을 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게 4.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입니다. 직경이 0.15cm 미끈한 유리관을 15도씨의 물에 세웠을 때 접촉각이 9도였다면 모세관 현상의 물의 높이는 얼마냐? 이때 표면 장력이 T15가 0.05g cm라고 했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표면 장력이란 단위 길이당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g이 아니고 g 중이어야 돼요. 이것도. 자. 이 문제는 이 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H는 여기는 오메가 W라고 썼는데 사실 감마라고 써야 돼요. 감마 D 곱하기 4T의 코사인 T는 가끔 시그마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요 감마하고 요것의
그 표면 장력하고 여기에 힘이 나와요. 두 힘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갯머가 얼마일까요? 갯머는 단위 중량인데 단위 중량이 하면 1g 중 나누기 세제곱센티미터예요. 1g 중 여기요. 그 다음에 세제곱 이건 문제는 중요한 게 요 힘을 맞춰줘야 되고 또 하나 길이를 모든 걸 다 센티미터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센티미터 D가 얼마냐면 0.15cm죠. 예, 해주고 0.07로 해주니까 값이 1.975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옵니다. 모세관 현상에서 유리관을 통하여 하강한 수은의 경우는 자 모세관 현상에서 수은과 물의 차이를 얘기했죠. 그때 작용하는 힘이 응집력이 있고 부착력이 있어요. 응집력은 자기들끼리, 부착력은 유체하고 고체 이렇게 관계를 얘기했죠. 그래서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크면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달라붙는 게 더 강해요. 이게 물이죠. 그러면 애가 그 수면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응집력이 더 크면 좀 가서 달라붙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뭉치는 게 좋으니까 수면이 내려가요. 그래서 수은이죠. 현재는 봅시다.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크다 틀렸어요. 응집력 내부정력 이것도 틀렸어요.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큰 경우입니다. 이게 맞겠죠. 20도씨에서 직경이 0.3mm 물방울이 공기와 접하고 있다. 물방울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10g 중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센티미터 제곱보다 크다고 할 때 표면 장력의 크기를 단위로 나타내면 얼마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주어진 문제가 이것의 그 델타 P가 이렇게 그램 중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램 중 일단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단위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시그마는 4분의 델타 PT인데 4분의 10 곱하기 0.03이에요. 그렇게 되면 0.075g 중 나누기 센티미터인데 이 그램 중을 단위로 바꾸려면요. 그램하고 단위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980이군요. 980을 곱하면, 그러니까 980 단위 1g 중이에요. 980을 곱하면 됩니다. 980 곱했으니까 0.075g 중 나누기 센티미터는 73.5 단위 나누기 센티미터가 되죠. 이게 일반적인 물의 표면 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힘드니까 이 값을 대충 잡아서 한 75 정도로 잡으면 좋을 거예요.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